아무리 좋은 주식도 끊임없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한다면 필연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러 번 강조를 드렸듯이 단기적인 주가 등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성장주는 빅테크와 반도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를 둘러싼 최근 이슈 몇 가지 되짚어보고요. 미국 반도체 ETF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에 다녀갔죠. 벌써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정말 중요한 에피소드를 많이 남기고 가는 바람에 언론이 크게 보도되진 않았어요. 투자 관점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굉장히 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AI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산업이며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다. 장기 성장에 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하고 트레이딩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물론 자기 회사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CEO가 누가 있겠냐마는 그 깐부치킨 회동이 있던 날 일반 대중들이랑 어울리는 모습 다들 보셨죠? 엔비디아 주주 있냐, 얼마나 보유했냐 스스럼 없이 묻는다거나 엔비디아 차트가 대형 스크린에 비춰지자 같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미래가 어떻고 실력 전망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보다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일종의 자신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팔지 말라고 한 젠슨 황의 자신감의 근거는 사실 한국 오기 전에 있었던 10월 28일 워싱턴 GTC에서 전부 다 보여줬어요. 당장 엔비디아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블랙웰, 루빈 매출 전망을요 5천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부문의 월가의 컨센서스가 3,6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칩들은 제외를 하고요. 블랙웰이랑 루빈만으로 최소 5천억 달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워싱턴 GTC 이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엔비디아를 커버하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엔비디아 매출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전망을 목표 주가에 반영을 한 거죠. 최근 엔비디아 주가 좋지 않아요. AI 버블 논란,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나빠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중국도 약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펙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일부 허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죠. 엔비디아 칩 수출 논의 자체를 정상회담에서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중국 수출 계획이 없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백악관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발표 이후에요. 중국이 바로 다음날 더 강하게 나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을 딱 찍으면요. 그 다음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옛날에 디스플레이가 그랬고요. 2차 전지, 전기차가 그렇게 컸죠. 지금 중국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산업이 AI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짓는 데이터 센터에 미국 칩 쓰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공정률이 30% 미만인 데이터 센터는요, 이미 설치된 칩도 뽑으랍니다. 말 안 들으면 보조금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죠. 미국 칩 빼고 알리바바, 화웨이 칩을 써야 하는 게 지금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한테요, 중국은 플러스 알파지 절대 펀더먼털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중국 수출이요, 되면 정말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시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블랙웰 그리고 루빈 매출 전망에요, 중국은 빠져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중국향 매출은 없다라고 가정한 지 꽤 오래됐어요. AMD도 며칠 전에 실적 발표했죠. 중국 매출은요, 실적에서 빼버렸습니다. 엔비디아 과거 주가 흐름을 봐도 중국 노이즈로 인한 주가 조정은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피지컬 AI를 포함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젠수랑 말처럼 AI는 이제 시작입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상장 반도체 ETF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 하면 S&P 500이 있듯이 미국 반도체 대표 지수라고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요, XOXQ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필반 지수를 추종했던 ETF가 SOXX예요. 2년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 반도체 ETF 하면 SOXX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SMH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AUM을 비교를 해보면 SMH가 365억 달러, SOXX가 166억 달러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SOXQ는요, 상징성 때문에 나란히 세워놨지만 이 규모만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몇 년 사이에 이 SMH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패시브 ETF에 대한 선호도가 완전히 뒤집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AI입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생태계가 완전히 재편이 됐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인덱스이다 보니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야 할까요? SMH와 SOXQ의 편입비 상위 10개 종목인데요. 대표 종목 몇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엔비디아 비중을 보면 SMH에서는 18.8%인데요. SOXQ는 10.8%밖에 안 되죠. TSMC도 마찬가지. SMH에서는 9.5%인데 SOXQ에서는 10위 안에도 들지 못해요. 약 4% 정도 됩니다. 이러한 구성 종목의 차이, 그리고 편입 비중의 차이는 당연히 수익률 차이로 벌어질 수밖에 없죠. SMH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최근 3년 누적 성과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약 90%포인트까지 성과가 벌어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전히 시장 대표성을 지닌 인덱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투자 대상으로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 상장 반도체 ETF는요, 고민하실 필요 없이 미국 1위 반도체 ETF SMH 사시면 됩니다. 국내 ETF 시장에 반도체 ETF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미국 반도체 ETF를 꼽으라면 이 4종목 정도일 것 같아요. 상장한 지 가장 오래되었고 또 운용 규모도 가장 압도적으로 큰 ETF가 바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입니다. 필반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이고요. 2021년 4월 9일이면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ETF는 SOXX. 이게 거의 공식처럼 굳어져 있을 때예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반도체 ETF 1위 SMH와 동일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약 3개월 뒤에 상장을 했는데 당시에는 워낙 필반 지수의 이름값이 높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을 거의 받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보수도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0.09%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해외 주식형 테마 ETF의 보수가 연 0.09, 지금 상장하는 ETF들과 비교해봐도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필반의 인기가 예전 같지도 않고 실제로 성과도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새롭게 내놓은 반도체 ETF가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랑 비교하면 TSMC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비중을 대폭 늘렸고요. AI와 연관성이 적은 반도체 종목들은 과감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상장일 이후 누적 성과인데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보다 성과가 훨씬 좋죠. 운용 규모는요, 아직까지는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훨씬 더 큰데요. 신규 자금 유입 추이를 보면 이쪽으로 더 많은 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분석 영상은요, 제가 올해 4월 22일에 올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당시 성장주 투자 심리가 거의 최악일 때라 많은 분들이 안 보셨는데 반도체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국내 상장 미국 반도체 ETF 중에서 가장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는 두 종목입니다. 먼저 코덱스 미국 반도체예요. 미국 반도체 ETF 1위 SMH와 동일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한국판 SMH이고요. 총 보수도 연 0.09%로 다른 ETF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입니다. AI와 연관성이 없는 종목들은 다 뺐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와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대폭 늘렸어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도 좋습니다. 회사 다닐 때 방송에 나와서 자주 설명드리기도 했고요.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분들한테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ETF 중에
하나예요. 다만 집중 투자 ETF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는 분명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32%거든요. 리밸런싱이 되면 25%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긴 할 건데 그래도 높죠. 국내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거나 집중투자 ETF보다는 무난한 것이 좋다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AI 버블 논란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성장주는 원래 버블을 동반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즐기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실적 성장성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성장주로 그 버블을 즐기셔야 할 텐데요. 빅테크와 더불어 미국 반도체 ETF는 이 AI 버블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 12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세미나 예정되어 있고요. 세미나 참석 신청이 11월 10일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빅테크 반도체 ETF를 포함한 테마형 ETF, 특별자산 ETF 투자 방법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내용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